오늘 프린트를 먼저 보시면요. 복습을 해보면 1번 전속중개계약 설명 틀린 거. 1번 중개의뢰인은 특정의 계공에게 중개의뢰하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게 전속중개계약 개념이죠.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계공에게 중개의뢰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 군데 맡기는 거니까. 1번 맞고 2번은 전속중개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맞죠? 2주일에 1회 이상 잘 돼 있고. 3번 소공이 이제 전속중개 의뢰 받았어. 소공. 그럼 얘가 전속중개계약서 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맞나? 그건 아니죠. 관여가 안 되잖아요.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전부 다 시작 단계여서 일을 시작하는 시작 단계니까 거기에는 관여가 안 된다. 그래서 소공이 중개 의뢰 받았어도 데리고 가야 돼요. 처음에는.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마무리 단계는 관여할 수 있는데 거래계약 거기에는 이건 중개계약이니까. 3번이 틀렸고 4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 맞고 요거를 틀리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맞아. 왜 틀리다고 했냐고 물어보면 7일 이내가 빠져 있다고. 근데 그건 맞다고. 7일 이내가 들어가면 정확히 맞고 지금처럼 빠져 있어도 틀린 게 아니라고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법에는. 맞는 거다. 10일 이내 그럼 틀려도 이건 맞는 거예요.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고. 5번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계약서. 이게 표준서식이에요. 표준서식을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게 표준서식이고 사용 의무가 있다.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해야 돼요. 몇 년간 보존? 그래서 3년간.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있지만 사용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빵년간 보존. 보존 기간도 없으니까. 2번 정보 공개 의무 틀린 건데 1번은 비공개 요청이면 무조건 비공개 맞고 2번 둘 모두 다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틀린 거냐면 과 엔드잖아. 또는 선택이라고요.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된다. 3번 거래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무조건 비공개 맞고 비공개 요청 시에도 무조건 비공개. 또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도 무조건 비공개. 근데 4번처럼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번 거래 예정 금액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돼요. 공시지가가 임대차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 그렇게 한 거고. 답은 그래서 틀린 거니까 2번. 엔드가 아니라 또는 선택이에요.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옳은 거네요. 1번 개공 컴퓨터가 용량과 성능 갖출 것 지정 요건 아니죠. 개공 컴퓨터는 상관이 없잖아.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 개공 밑에다가 이용자 적어놓고 얘는 이용자지 운영자가 아니잖아요. 2번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 찾아가야 돼? 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이거 아니라고. 무조건 국장. 국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조건 국장 찾아가. 그거죠. 방송통신위원회 X, 정보통신부 장관 X, 시도지사 X, 등록관청 X, 대통령 X. 오로지 국장. 그러면 국장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거. 국장 입장에서는 지정을 할 수 있다. 지금 신청자 입장에서는 국장에게 지정 신청하는 거고. 3번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을 내야 되죠. 공인중개사 1명 직원으로 고용하고 걔 자격증 사본 내야 돼. 이때만 낸다. 다른 경우에 내는 경우가 없는데. 4번은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이죠. 월은 3월이 나오지. 3월 이내 운영규정 지정 승인. 1년 이내 설치 운영. 우리 500, 2, 30, 30, 3, 1 했던 거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기억 나는 척 하지 말라고. 안 나잖아. 500명 이상, 2개 이상 특강도 각각 30명, 30일, 3월, 1년. 태어나게 있어도 다 보인다고. 기억 안 나는 게. 그래서 이게 1년이라고 나와야 돼요. 5번. 지정받고자 하는 자,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 제정 승인이 아니죠. 지정받은 날부터 3월이니까 지정받은 후에 한단 말이에요. 지정받은 날부터 3월이니까.
그 전에 하는 게 아니다. 4번 문제는 옆에 적어놔야 돼. 읽기가 싫다. 읽기가 싫어. 너무 끔찍해. 너무 길어. 근데 꾹 참고 읽기만 하면 답은 쉬워요. 예. 아직 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계공을 중개의뢰인 갑 전속중개계약 체결했고 갑이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친구랑 거래한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을이 50만 원 비용 썼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거고 사례를 만들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거고 법정 중개 보수는 100만 원이고 가로 내용은 약정 80만 원, 20만 원 깎아줬어요. 이제 원래 100만 원인데 그러면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80만 원. 80만 원. 약정 중개 보수가 우선이에요. 만약에 이게 12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최고 한도니까 한도 내에서 80만 원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자, 80만 원. 이거 이 50%니까 얼마? 40만 원. 40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얼마 썼대요? 50만 원. 그럼 5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죠. 40만 원. 답은 40만 원. 만약에 비용 30만 원 썼대 얼마예요? 30만 원. 비용 빵원이래. 빵원. 지금 비용 50만 원 썼는데 40만 원을 넘었으니까 4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은 40만 원. 2번. 할만하죠. 꾹 참고 읽기만 하면 답은 쉽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제가 한번 욕을 뒤지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비용 빵원이라고 했다가 한번 욕 한번 먹었어. 즉 그때까지 쓴 비용은 없었다.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빵원이에요. 빵원. 그게 굳이 욕을 먹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의고사에 한번 냈다가 욕을 뒤지게 먹었거든. 어쨌든 그거 잘 봐야 돼. 비용이니까 비용. 5번을 보면 확인 설명 옳은 거 1번. 소공 당해 중개행위를 했어요. 자, 소공만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맞나? 아니죠. 계공 무조건 하는 거잖아. 계공은 일 안 했더라도 무조건 하는 거고 확인 설명서에 소공만 단독으로 딱 돼 있으면 다 위반이라 그랬어요.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함께 해주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고. 2번 계공 확인 설명을 위해서 매도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맞고 계공이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권한이니까. 3번은 확인 설명하는 경우에 도로, 대중교통 요거 나오면 입지 조건이에요. 권태기의 취중토 공조, 환경 조건, 입지 조건, 확인 설명 사항이 되죠. 이것도 환경 조건, 입지 조건 다 확인 설명 사항이 된다고. 이게 입지 조건이잖아요.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 그렇게 잘 나오고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이 잘 나오고. 4번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철하지 않아요. 따로따로예요. 철하는 게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매수신청 대리업. 매수신청 대리업은 사건 카드랑 확인 설명서를 철해요. 사건 카드 5년, 확인 설명서 5년 철해서. 중기업에서는 거래계약서 5년, 확인 설명서 3년 따로따로 철하지 않으니까. 5번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근거자료가 된다. 안 되는 거는 확인 설명서가 안 된다 그랬어. 확인 설명할 때는 없으니까 나중에 작성하는 거라서 확인 설명서는 안 되지만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된다. 한 큐에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옳은 거는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 6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이 한 문제가 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나중에 기출문제만 잘 풀어보면 되겠다. 1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소방이죠. 주택용 소방시설이고 아파트는 안 적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에는 적어야 돼요. 아파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맞네. 아파트를 제외.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잘 돼 있다고. 안 적어도 된다 이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일 때. 그럼 이제 상가, 공장, 비주거용은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아니라 비상벨, 소화전을 적는 거고. 그렇게. 여기 주택용 소방시설이라서 1번 맞고 2번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도 적어야죠. 이게 그럼 이거 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세부 확인사항 4가지가 실제 권리관계, 상태 2가지, 환경조건 이렇게 4가지만 세부 확인사항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대장으로 개공이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료 요구 안 되고 맞는 거고. 3번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신설됐죠. 어디에 적는 거예요?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등기부 기재사항, 민간임대 등록 여부 2가지가 됐다 이제. 실제 권리관계 적는 게 아니라 권리관계 적는 거다. 그럼 이거 등기부로 확인하나요? 아니죠. 임대주택 정보체계 인터넷 사이트로 확인하든지 임대인에게 확인하든지 그것도 선택이에요. 거기 해설을 보세요. 6번 해설.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권리관계란을 기재한다. 그리고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잖아요. 또는이란 말이야. 이걸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면 된다고. AND가 아니에요. 치사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 이게 선택이지 AND가 아니다. 웬만하면 다 이거 AND인데 여기서는 선택이잖아요. 인터넷 사이트로 확인하든지 임대인에게 확인하든지 둘 중 하나로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주의해야 돼. 다시 돌아와서 4번 지문은 상태니까 자료 요구할 수 있죠. 상태는 뭐다?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4가지가 실제 권리관계, 상태 2가지, 환경조건 그렇게는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요. 5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 조례. 시군 조례. 맞고 틀린 거는 3번 신설된 거니까 주의하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보험 관련 내용인데요. 261페이지에서 이제 보험 관련 내용을 좀 보면 손해배상 책임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파란색 1번은 개공에 대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 한 날부터 3년, 불법 회계 한 날부터 10년인데 그건 민법 내용이니까 우리는 그냥 3년만 보시면 돼.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3년 내에 가서 달라고 해라. 261페이지에서 3년 아니면 10년 둘 중 하나인데 3년짜리만 보면 된다. 중개 의뢰인이 3년 내에 가서 달라고 해라. 그런 거고 262페이지에서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거죠. 보증보험 공제, 보험금 청구하는 거. 양가로 1번이 보험 공제. 보험금은요. 역시 3년 내에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3년.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2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단기 소멸시효 3년 돼 있잖아. 보험금도 3년 내에 가서 달라고 하라고요. 청구 기간이 중개 의뢰인이 3년 지나서 달라 그러면 안 주는데 자 질문. 그러면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을 달라고 해요. 보험회사 가서 사고 발생일부터 3년 내에 가서 달라고 해라. 맞나?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에요? 그러면 중개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몰랐어도 3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그건 아니죠. 그럼 보세요. 몰랐는데도 3년 지나면 달라고 못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나 몰랐는데.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아니라 밑에 있는 판례. 소멸시효 기산점. 굵은색으로 돼 있죠.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공제사고가 중개사고예요. 중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몰랐는데 3년 지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사고 발생부터 3년이 아니다.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이렇게 적어놔요. 우리가 알았삼? 이렇게 적어놔요. 알았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3년. 알았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3년이니까 알았삼. 이렇게 알았삼. 양가로 2번 공탁은 개공이 자기 돈을 맡긴 거라서 개공 청구 기간과 똑같아요. 아까 3년이었잖아. 똑같이 3년 내에 가라. 결론은 중개 의뢰인은 3년 내에 가서 달라고 하라고. 돈 달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양가로 2번의 세 번째 줄 폐업. 사망한 날부터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왜 그러냐면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은 개공이 자기 돈을 맡긴 건데도 그 돈을 못 찾아가요. 3년간은. 그만뒀어도.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사망 시에 3년간 회수 불가.
3년 밑에 5년 X. 5년으로 되게 잘 나와. 누구 한 명이 5년으로 내니까 계속 따라내고 있어요. 출제위원이 영혼이 없어. 대충 내고 있는 거야. 3년. 5년 X. 262페이지 밑에 파란색 1번 업무보증 설정 신고는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보험 들었다고 신고해요. 보증 설정 신고예요. 보험 들었다고 신고하는데 이거를 해야 한다.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맞아. 보험 들었다고 신고해라. 맞다고. 근데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건 등록관청이 알고 있으면 생략 가능한 신고예요. 보험회사가 알려줬으면. 사실 다 알려줘.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신고예요. 반드시 하는 신고가 아니다. 예.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다고. 근데 반드시가 들어가면 틀리다. 왜냐하면 생략 가능한 신고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26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분사무소는 보험을 언제 들었죠? 우리 기억나시나? 분사무소 객관식으로 바꿔드릴게요. 쉽게. 1번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2번 신고 필증 받고 나중에. 분사무소는 미리. 분사무소는 미리. 나중에 보험 들지 않았어. 중개업 등록할 때가 나중에 보험 드는 거지. 분사무소는 미리 든다 그랬어요. 설치 신고 전에 미리.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설치 신고 전까지 보험 들어라. 미리 보험 들어라. 중개업은 나중에 보험 드는데.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중개업 등록할 때는. 2번 업무보증 설정 방법 보증보험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공제 양가로 3번 공탁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하면 돼요. 법인이건 개인이건 방법은 차이가 없다. 설정 방법이 263페이지 양가로 1번이 보증보험 양가로 2번이 공탁 양가로 2번이 공제 양가로 3번이 공탁 셋 중 한 가지. 보통 다 공제에 가입하죠. 협회가 하는 거. 근데 보증보험과 공제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 성격이 똑같대요. 판례가. 양가로 1번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보증보험 가입 옆에다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양가로 2번 공제 가입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적어놔야 돼요.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고 보험료 내고 가입하는 건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두 가지는. 공탁은 자기 돈 맡긴 거잖아요.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넘겨보면 264페이지에서 금액은 다르네. 양가로 1번 법인은 2억, 분사무소 1억, 그 다음 개인은 1억. 질문, 부칙상 개공 얼마 보험금? 1억, 개인이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 1억, 부칙상 개공도 1억, 법인 2억, 분사무소 추가로 1억씩.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특수법인 모두 다 1,000만 원 그러면 안 돼요. 양가로 3번처럼 다른 특수법인들은 또 2억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해야 돼. 지역농협만 등록이 필요 없는 거고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4번 파란색 4번은 변경인데 다른 보험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겹치게 바꾸는 거죠. 거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사실 같거든요. 같이 설명을 드리면 재설정으로 통상 보험 기간이 1년이거든요. 이렇게 1년 보험을 들었어요.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 가입하는 거니까 1년. 자동차 보험도 1년이잖아요. 1년으로다가 보험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가 되고 즉시 이렇게 갱신을 할 건지 만료일까지 갱신할 건지가 문제가 됐던 거죠. 어떻게 알아? 만료일까지.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만료일까지 갱신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만료 즉시가 아니라 만료일까지. 변경도 겹치게 바꾸라고 겹치게. 만료 즉시 X. 그래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 만료 즉시 X, 만료 즉시 X.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다 신고하는 건데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다고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 재설정이면 재설정 신고해야 한다. 맞다. 다만 반드시 하는 건 아니라고. 생략 가능하니까. 변경이면 변경했다고 신고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다 생략 가능하니까. 그래서 265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신고 생략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네 번째 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재설정 신고건 변경 신고건 다 생략할 수 있다. 반드시 하는 신고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5번 손해배상금이 지급 요건데요. 이제 보험금 달라고 하는 건데 요걸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야, 돈 내놔. 얘는 전액. 손해가 2억 발생했대요. 2억 다 물어주는 거야. 개공은 전액. 근데 얘는 이제 보험 들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하나. 보통 공제에 가입하고 1억 가입을 해요. 개인이면. 이 둘은 성격이 똑같다 그랬어. 뭐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손해보험. 얘는 자기 돈 맡긴 거고. 이렇게. 셋 중 하나. 보통 공제에 가입한다고요. 청구해. 그러면 1억이면 1억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험회사 상대로. 개공은 전액이지만.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보험금 줘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달라니까 1억 줬어요, 이제. 이 보험회사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개공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해요. 근데 어차피 보세요. 이 공탁은 자기 돈 나간 거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얘네들은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거예요, 개공이. 그래서 보험금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보험을 가입한 이 개공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야, 네가 갚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대신 갚았어. 너는 나한테 내놔. 이게 구상권이잖아. 구상권 행사를 해요. 보험회사가. 그럼 이 개공은 이 보험 들어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보험료만 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개공이 보험 들었고 보험료도 개공이 냈으니까 이게 구상권 행사가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보험을 내가 들었잖아. 보험료 내가 냈는데 나한테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타인을 위한 손해고. 이 보험 들어서 개공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험료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 그냥 들어준 거야. 나를 위해서 든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료 내주고 있는 거 그냥. 그럼 이거 왜 든 거예요? 들라고 하니까. 만약에 선택이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혜택이 없으니까 강제가 돼 있다. 보험 가입이 의무다. 보험 들고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싸죠. 비싸진 않아. 예. 1년에 20만 원이 할인받고 하면 20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보험료도 비싸고 그러면 중개 못하지 우리가. 그건 아니에요. 또 이제 몇 년씩 하면 더 할인데 크게 비싸지는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준 다음에 중단돼요. 보험관계가 다시 들어야 돼.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는 15일. 15일 이내 가입하는 거니까 다시 가입을 하고, 공탁은 15일은 마찬가지. 근데 얘는 자기 돈을 맡겨놓은 거니까 나간 금액만큼을 채워 넣으래요. 부족액을 보존해라 이렇게 돼 있어. 보존. 채워 넣는 거야. 만약에 1억에서 5천 나갔대요. 5천이 남아있으면 5천만 채워 넣으면 돼. 1억 밑으로 떨어지면 채워 넣어. 그게 부족액 보존이란 얘기예요. 15일은 공통이네. 이거 10일 X, 30일 X, 1개월 X 별짓 다 해. 매년 나와요. 15일. 외우기는 쉬워.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하죠. 다 시가입. 공탁은 뭐한다? 부족액 보존한다. 보존. 그럼 며칠이야? 15일. 15일. 다 시가입. 부족액 보존. 며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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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다 시가입. 부족액 보존. 15일.
매년 나오니까 15일 그렇게 되고. 그래서 넘겨보시면 266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보증금액의 보전 있죠. 양가로 3번이 15일 동그라미 별표고 보증보험 공제는 다 가입, 공탁은 부족액, 보전 15일 266페이지 양가로 3번이. 6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6번은 양가로 파란색 6번은 이건데, 중개 의뢰인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갔냐 이거야. 셋 중에 한 가지를 중개 의뢰인이 정확히 알고 찾아갔어. 중개 의뢰인. 계공이 설명해 줬거든. 중개가 완성됐을 때 언제까지 어디로 가서 얼마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중개 완성됐을 때 설명해 주고, 말로 설명하면 까먹으니까 관계증서 복사해서 주고. 그럼 언제 했다? 중개가 완성됐을 때. 중개 완성됐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알고 정확히 찾아간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개가 완성된 때, 그 위에다가 중개 사고 발생 시 X. 266페이지 파란색 6번.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한 거라고요. 중개 사고 발생 시가 아니라. 중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냥 퇴야 돼. 중개 사고가 이미 터졌어. 중개 의뢰인이 막 쳐들어온대요. 중개 사고 나갔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대. 머리끄댕이 잡힌대. 퇴야지. 그러니까 중개 사고 발생하면 튄다. 잡히면 죽으니까. 중개 완성됐을 때 설명하라고. 그래서 중개 사고 발생 시 X. 중개 사고 발생하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튈 거야 아마. 알아서들. 중개 완성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굵은색 6번이 구상권 문제잖아요. 보증보험 공제는 뭐다? 구상권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 그래서 267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만 좀 보시면 되겠죠? 양가로 1번만. 보증기간이 구상권 행사. 보증기간,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금 준 다음에 계공 상대로 뭐한다? 구상권 행사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니까. 성격이. 계공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도 당하더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됐고. 그거만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다른 구상권은 안 보셔도 되고 267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만. 뭐 요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고용인 잘못으로 계공이 돈 물어줬어. 고용인 잘못으로 돈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그럼 질문. 중개 의뢰인이 고용인 잘못으로 손해입었어요. 업무상행위로. 그럼 그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세 가지 가능해. 30조 1항, 계공이 중개행위 한 거. 30조 2항, 사무소 빌려주는 거.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행위. 세 가지만 보험금 청구가 돼요. 그렇게. 그래서 고용인 업무상행위로 손해입은 중개 의뢰인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보험금 청구는 세 가지만 가능하다. 30조 1항은 계공 본인이 중개행위 한 거. 30조 2항은 사무소 빌려준 거.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행위. 세 가지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68페이지에서 관련 제재를 보면 양가로 1번 행정처분은 뭐냐면 보험을 안 들고 일하면 임등치란 얘기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까지만 보면 돼요.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우리 책에 더 복잡하게 돼 있지만 보험을 안 들고 일을 하면 그냥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왜 우리 책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냐면 임등치 처음이면 업무정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미리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면 그 옆에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임등치인데 임등치. 이게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얘는 법조문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맞아. 맞다고 이거.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그래서 임등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맞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거든요. 둘 중 하나로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둘 중 하나로.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고 일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 보험을 안 들고 일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또 맞아. 임등치인데 업무정지 명할 수도 있어요. 처음이면 업무정지를 준대. 처음이면. 그래서 임등치만 저렇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에요. 절등치는 등록 취소, 하이한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한 가지씩만 맞는데 임등치만 두 가지 표현이 맞는 거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두 가지 표현이. 뭐만? 임등치만. 그래서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양가로 2번은 보험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안 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양가로 2번은 크게 별표를 칠해놓고요. 이거죠. 중개가 완성됐대요. 중개 완성 시 교부 주는 거 세 가지. 쌍방교부하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차가 체결되면 개공이 뭔가 주잖아요. 세 가지를 주는 거야. 거래계약서, 쌍방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고 그 다음 보증, 관계증서 4번. 이 세 가지 쌍방교부. 다른 건 쌍방교부가 없어요. 자, 이거 교부를 안 했대. 제재가 업무정지.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얘 제재를 외우고 있고 그럴 필요 없다고. 왜? 서잖아. 서니까 정지. 정지. 관계증서 4번. 보험 등거 복사해서 교부를 안 했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는. 과태료. 업무정지가 아니라.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얘만. 중개 완성되면 세 가지를 쌍방교부한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관계증서 4번. 관계증서만 과태료. 그것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요. 자, 밑에 269페이지 2번 문제, 밑에 있는 2번 문제를 잠깐만 다시 볼게요. 25일 문제인데 옳은 거 1번. 보증보험 공제 공탁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네. 중개업 등록할 때 보험 드는 게 아니었잖아요. 언제? 나중에 하라고. 등록을 하고 나중에.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2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도 보험 들어야죠. 지역농협 얼마? 1,000만 원 이상 보험 들잖아요. 틀렸고. 3번. 공제 기간 만료돼서 다시 된대요. 기간 만료 재설정. 언제까지? 15일 많이 본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재설정은 만료일까지라고요. 만료일까지. 기간 만료, 만료일까지. 자동차 보험도 기간 만료, 만료일까지 갱신하는 거잖아요. 3번은 옆에다가 갱신 적어놔. 이거 갱신이니까 만료일까지 해야지. 답은 4번. 보험을 안 들고 일하면 뭐다? 임등취. 그러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다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4번 지문이 만약에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다고. 임등치기 때문에.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도 맞다. 답은 4번. 5번은 뭐가 틀렸어요? 15일.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공탁은 부족액, 보전 15일. 30일이 아니라 15일. 매년 나오는 거니까. 답은 4번. 요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에. 근데 풀만 하잖아. 그죠? 그 다음 270페이지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 얘는 일단 개념을 파악하고 옛날에 나왔던 거랑 최근에 나오는 거 각각 한 가지씩만 기억하면 끝. 일단 개념은 이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이요. 을은 개공, 양쪽으로 중개 계약 체결. 중개에서 매매 계약 성사시켰어요. 이거를 중개 완성 이렇게 불러. 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중개 완성. 근데 개공 입장에서야 일이 끝난 거예요. 계약서 쓰면. 얘네들은 끝나지 않았어. 계약서만 달랑 쓴 거고 이제부터 시작. 돈 들어가고 하잖아요. 특히 매수인, 얘는 입장이 조금 불리해. 왜? 돈을 먼저 주거든요. 계약금, 계약서 쓸 때 줬네. 중도금, 선의해,
잔금, 동시에 그래도 먼저 줘야 돼.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먼저 주는 사람 없다. 입금 확인되면 물건 줘요. 다. 뭐 동시 이행 그래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입금 확인되면 물건 준다고 다. 자, 돈 다 들어가고 물건 받았어요. 토지도 받고 상관없잖아 그러면. 돈 다 줬고 물건도 받고 하면. 이런 거죠. 돈은 다 들어갔고 받은 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된 거야. 돈은 다 들어갔는데 뭐 받은 건 없어요. 계약은 해제가 됐어. 꽉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얘? 어떻게 돼? 그죠. 1번 가서 머리끄댕이 잡는다. 2번 돌려달라고 한다. 돌려달라고 한다. 어? 솔직히 근데 1번도 땡겼잖아. 제가 1번 했을 때 동공이 좀 흔들렸거든. 저 가서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냐면 얘가 안 주면 바로 떼이거든요. 얘가 안 주거나 뭐 늦게 줄 수도 있잖아. 짜증나게. 그러니까 확 잡고 싶잖아 가서. 그래서 이제 개공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돌려받는 건데 너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개공이 개공 명의로 은행에 넣어놓을게. 그러면 너 돈을.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 예치. 개공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개공 명의로 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요. 얘가 물건 줘요. 이렇게 돈 줘. 그 전에 계약이 해제가 돼요. 개공이 돌려주는 거예요. 매도인이 직접 돌려주는 것보다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면 더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반환, 돌려받을 때. 언제? 계약이 해제되고 돌려받을 때. 계약 해제되고 돌려받을 때 쉽게 돌려받고자 이 제도가 있다. 결론은 계약 해제되고 돈을 안 떼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꼭 계공 명의로 은행에만 넣어놓을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을 구분해서 외우는 게 예전에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거. 여기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왔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나올 만큼 나오니까 최근에는 잘 안 나와. 단순히 그냥 이걸 외워야 되니까. 계공 명의로 되고, 은행 명의로 되고, 보험회사 명의로 되고, 신탁업자 명의로 되고. 그 다음, 최신관서 우체국이에요. 공제사업자, 협회예요. 보험사업, 그리고 전문회사.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은행에 예치할 수 있고, 공제사업자, 협회, 그리고 신탁업자.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최신관서죠. 은행에 넣어놓나, 아니 국민은행에 넣어놓나, 우체국 예금통장에 넣어놓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이니까 보험회사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신탁업자는 뭐 신탁업자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최신관서,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이니까 보험회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명의로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계공이 꼭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만, 그렇지 않다고 딴 데 넣어놔도 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잘 외우는 게 핵심인데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예치 명의자를 살짝 제끼면 돼요. 더 많잖아. 예치 기관에다가 계공, 전문회사 요거 집어넣으면요, 그럼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거잖아. 예치의 기간을 외운 다음에 요 둘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정확하게, 예치 기간만이라도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워요 우리가. 짝짝짝짝짝. 이게 뭐죠? 대한민국 박수야.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우리는 은공채보신 이렇게 하는 거지. 같은 거예요.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대한민국. 같은 거. 되게 달라 보이네.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대한민국. 같잖아. 같다고 좀 해주세요. 같은 거야.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잘 외워보자. 예치 기간만이라도. 예치 명의자 버려. 그냥 안 되면 버려. 예치 기간만이라도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해야 되는데 271페이지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예치 기간을 보세요. 은행부터 안 나와 있잖아. 짜증나게. 그게 기억, 금융기관 뒤에 가로하고 은행, 콤마 찍고 최신관서 적어놔야 돼. 금융기관, 은행 같은 말이고 그리고 최신관서는 같은 역할을 하니까 금융기관 뒤에 가로하고 은행, 콤마 찍고 최신관서. 니은, 공제사업하는 자는 뒤에 가로하고 보험회사. 집어넣으면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다 같이 해볼게요. 짝짝짝짝짝. 잘하셨는데?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잘하셨어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옛날에는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요게 단순히 이걸 이제 외우고 있는 거. 최근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자, 272페이지를 보세요. 272페이지. 최근에 나오는 것만 볼게요. 어차피 거기 굵은색 2번에 개공 의무를 보면 뭐 필요한 사항 약정 뭐 그런 게 있고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만 좀 보면 개공이 자기 명의로 예치했대요. 개공이 양가로 2번. 그러면 별도로 보험 들래. 개공이 자기 명의로 했으면. 근데 그 보험 금액이 개인 1억, 법인 2억이 아니라 예치한 금액만큼이에요. 예치한 만큼. 그래서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그런 말이에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그만큼 보험을 들어라. 보증보험, 공제공탁세 중 한 가지를. 별도의 보험을 또 드는 거예요. 양가로 2번은 별도로 보험 드는 거. 예치한 금액만큼. 누구 명의일 때? 개공 명의일 때. 질문. 은행 명의일 때 보험 드는 거예요? 아니라고. 개공 명의일 때. 양가로 3번은 분리관리, 인출제한 이렇게 부르거든요. 개공이 자기 명의일 때 통장 따로 만들고 분리관리. 그리고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대요. 자기 마음대로 뺐으면 안 돼. 절대로 인출 불가는 아니에요. 동의 없이 인출 불가. 그래서 분리관리, 인출제한 이렇게 부르죠. 별도로 보험 들고 분리관리, 인출제한 이 세 가지는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이 자기 명의로 할 때 그렇더라.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건 밑에 있는 3번 굵은색 3번 실비청구 별표. 나중에는 얘만 또 잘 보시면 돼. 자, 개공이 자기 명의로 예치를 했어요. 비용 발생했어. 비용. 뭐 은행 수수료가 나왔대. 비용 발생. 그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개공이 자기 명의로 예치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한다? 매수인. 얘가 돈 맡겼잖아. 얘는 지금 돈 맡기지 않았어요. 돈 맡긴 사람은 얘잖아.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하라고.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돈 맡긴 사람에게. 그래서 이 비용 청구의 상대방이 잘 나오더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돈 맡긴 사람. 매수. 매수인은 매매대금 맡겼잖아요. 임차인은 보증금 맡겼잖아. 돈 맡긴 사람에게. 그럼 질문. 전세에서는 그 비용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전세에서는.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취득 의뢰인이에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취득하면서 전세금을 맡긴 거잖아요. 돈 맡긴 사람이 전세권자라고. 매수인,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청구의 상대방을 잘 보면 되겠다. 이렇게 됐고 273페이지에서 위에 문제를 풀어보면요. 옛날 문제인데 틀린 거 1번 개공은 예치 권고 할 수 있다예요. 의무가 아니죠. 이거는 의무라면 우리가 중요하게 막 배웠을 거 아니야. 의무 아니다. 예치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거절해도 되고 거래 당사자도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거래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렇게 무조건 해야 한다. X. 거절할 수 있어요.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고 2번은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하는 협회에 예치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해서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3번은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은행이죠. 가능하잖아요. 4번 매도인 명의로는 안 되잖아. 매도인 명의는 없잖아요. 왜? 여기 없잖아요. 예치 명의자에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게다가 개공, 전문회사 집어넣으면 예치 명의자인데 매도인 없다. 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법원도 나온 적이 있어. 법원, X. 그러니까 매도인은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 X. 법원, X.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예치 기간만 잘 외워도 풀 수 있겠다. 5번은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예요. 밑에다가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X. 자, 매매계약 체결은 이미 됐고 이행, 돈 들어가는 이행 문제잖아요. 이거는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된 이후 돈 들어가는 이행 문제다. 이행 완료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중개보수 좀 쉬었다가 중개보수가 중요하니까 중개보수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